알겠습니다. 자, 돈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기획 탈북 의혹을 받고 있는 네. 중국 류경 식당 여종업원들을 송환하라.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라. 네. 우리 정부에 촉구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반공화국 대결 모략 날조극이며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 괴뢰보수패당의 집단 유인 납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데 남조선 당국이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기획 탈북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중국의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미 한국 국민이 된 종업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이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17일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 류경식당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내려와서 정착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돌려보낸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본인 의사가 여기 남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북으로 보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가 북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면 또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른 문제이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워낙 관심 있는 사안이어서.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아는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분 말씀은 종업원 몇 명, 지금 뭐 탈북한 종업원 중에서 몇 명은 행선지도 알지 못하고 남한에 왔다. 뭐 일종의 납치가 됐다라는 표현도 무리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오긴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종업원 일부는 남고 일부는 북으로 간다. 고향으로 가족으로 향해 간다. 이럴 경우에는 이 남한에 남겠다는 사람의 가족들의 신변이 과연 보장될 수 있겠는가,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런 딜레마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북한은 이 문제를 포함해서 뭐 태영호 논란 그리고 일부 탈북 단체들의 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뭐 적대 행위를 금하는 판문점 선언에 뭐 이들이 위배되는 행동을 한 건 분명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측이 좀 어떤 상황인지 뭐 입장을 모르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어요. 북한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전국적으로 가면 그 미국과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리 정부 측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건 하나의 구실이다. 그렇게 뭐 일종의 좀 그 북한 쪽에서 이제 도와달라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뭐 북한도 미국도 계속 옵션을 내놔요. 그렇죠. 옵션이 너무 많아. 이 처음에 그냥 간단한 거 하나 놓고 진행이 되는 것 같더니 이게 점점 켜켜이 쌓여서 체제 보장해달라. 미국은 핵을 없애라. 이렇게 해서 통 크게 서로 빅딜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뭐 갑자기 뭐 그 핵을 뭐 미국으로 가져와라. 뭐 인권 문제 뭐 개선하라. 뭐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가니까 북한도 뭐 이런저런 요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모두 없애라. 그러니까 뭐 북한도 일종의 국가인데 뭐 미사일까지 다 없애라라는 요구가 좀 무리할 수도 있고요. 패전국처럼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에 대한 또 분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계속해서 그걸 넘기다가 그 저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북한도 반발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에서 계속 뭐 우리에게 남한 쪽에 대해서도 계속 뭐 태영호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이번에는 류경식당 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태영호는 사람 이름이죠. 태영호 씨. 이름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태시성을 가진.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 하여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네. 자, 또 굉장히 꼬여 있는 이런 상황을 풀 주인공도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워싱턴으로 출국을 해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갔는데 아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돌아와서 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한 라인을 가동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과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꼬여있는 문제들이 빨리 풀려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대전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타협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를 28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인데 28일이면 딱 일주일 남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네, 경찰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에게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고 이명희 이사장 측도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명희 씨는 조현민 정부의 물벼락 사건 직후에 이 밑에서 일했던 여러 직원들에 의해서 갑질 폭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지난 2014년에 인천의 한 호텔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난 6일 이 씨의 갑질 폭행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을 했고 또 이명희 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좀 수사에 탄력이 붙어서 지난 8일에는 이명희 씨를 출국 금지시키기도 했고요. 지금까지 이명희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10여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경찰이 다음 주에 이명희 씨를 상대로 이 상습 폭행과 폭언 등의 의혹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은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은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까? 그건 삼변시대에서. 아, 그렇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삼변시대에서 물어볼 거 제가 이 시간에 물어봤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사안이 중요하기도 하고 국민 감정이 또 상당히 뭐랄까요 날서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뭐 그냥 가볍게 넘기진 않을 거란 생각은 드네요. 한 가지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계속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폭로를 한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뭐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하려는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만약에 구속 수사를 한다면 그 부분도 가만히 돼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큰 죄를 졌습니다. 하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를 4차례 만났고 김경수 의원도 소개해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송인배 비서관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였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드루킹 김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고요.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이 이 김경수 전 의원 사무실을 처음으로 찾아서 20분간 인사를 나눴던 자리에도 이 송인배 비서관이 함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송인배 비서관은 이후에 이 드루킹 김 씨를 포함한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처음 2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소정의 사례비도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 송인배 비서관이 이 여론조작 전문가인 드루킹을 찾아가 만난 것 같은데 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당시에 그 송인배 당시 비서관이 후보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경남 양산에서.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로 송인배 후보를 도왔던 A 씨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의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낙선한 송인배 당시 후보를 찾아서 이 경공모 회원들과의 모임을 제안을 했고 이때 뭐 몇 차례 모임을 가진 후에 김경수 의원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경수 의원을 면담했다는 것이죠.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 송인배 비서관은 2번째 만남에서 더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선 이후 즉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는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청탁도 없었고 이 사례비 역시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많지 않은 액수로 판단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 송영배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문고리 권력이요? 이 김경수와 드루킹의 커넥션이 청와대로 번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드루킹하고 만나면은 다 뭔가 혐의를 써야 되는 건지
네. 의문인데요. 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래 보이진 않는데. 아직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뭐 사례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가서 뭐 이제 강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모임에 참석을 한다면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고 네. 아직 뭔가 뭐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잡힌 것은 아니지만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드루킹하고 뭐 한 번이라도 옷깃이라도 스치면 큰일 나겠어요. 네. 참 하여간 앞으로 어떤 뭐 또 숨은 비위가 있었는지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보도되는 것만으로는 글쎄 이렇게 크게 보도할 내용인지 그건 의문이긴 하고요. 물론 아직은 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송영대 비서관의 그 위치가 청와대에 있는 인물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말하자면 비서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갖는 그런 뭐 무게감 이런 것들이 아마 뉴스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근데 뭐 드러난 것만으로는 뭐 드루킹과 뭐 뚜렷한 부조리한 행위가 뭐 포착됐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해외에 나가야 한다면서 이 포스코에 돈을 요구했다. KBS가 보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볼리비아와 페루를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리튬 자원 개발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 이틀 전에 이상득 의원의 이 대통령 특사 자격이 취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즈음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 뭐 이렇게 되자 이상득 의원은 특사가 아니라 이 개인 의원 자격으로 볼리비아와 페루를 방문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 외교부가 이미 예산으로 지급해 놓은 출장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천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볼리비아와 페루 협약식 참석을 하는데 왜 경비가 수천만 원이 드는지는 좀 의문인데 어쨌든 그러자 이상득 의원 측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 외교부에 반납해야 할 경비를 포스코에 대신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볼리비아 리튬 사업을 하던 기업이 포스코였다는데 어쨌건 포스코 측은 뭐 정부의 그런 중재가 필요해서 뭐 이상득 의원을 데려갔다는데 특사 자격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옵션이 너무 많아. 이 처음에 그냥 간단한 거 하나 놓고 진행이 되는 것 같더니 이게 점점 켜켜이 쌓여서 체제 보장해달라. 미국은 핵을 없애라. 이렇게 해서 통 크게 서로 빅딜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뭐 갑자기 뭐 그 핵을 뭐 미국으로 가져와라. 뭐 인권 문제 뭐 개선하라. 뭐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가니까 북한도 뭐 이런저런 요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모두 없애라. 그러니까 뭐 북한도 일종의 국가인데 뭐 미사일까지 다 없애라라는 요구가 좀 무리할 수도 있고요. 패전국처럼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거에 대한 또 분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계속해서 그걸 넘기다가 그 저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북한도 반발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에서 계속 뭐 우리에게 남한 쪽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 태영호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이번에는 류경식단 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태영호는 사람 이름이죠. 태영호 씨. 이름으로 간다. 고향으로 가족으로 향해 간다. 이럴 경우에는 이 남한에 남겠다는 사람의 가족들의 신변이 과연 보장될 수 있겠는가,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런 딜레마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북한은 이 문제를 포함해서 뭐 태영호 논란 그리고 일부 탈북 단체들의 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뭐 적대 행위를 금하는 판문점 선언에 뭐 이들이 위배되는 행동을 한 건 분명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측이 좀 어떤 상황인지 뭐 입장을 모르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언론은 보고 있어요. 북한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종국적으로 가면 그 미국과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리 정부 측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건 하나의 구실이다. 그렇게 뭐 일종의 좀 그 북한 쪽에서 이제 도와달라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뭐 북한도 미국도 계속 옵션을 내놔요. 알겠습니다. 자, 돈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기획 탈북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류경 식당 여 종업원들을 송환하라.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라.
네. 우리 정부에 촉구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반공화국 대결 모략 날조극이며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 괴뢰보수패당의 집단 유인 납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데 남조선 당국이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기획탈북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중국의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요구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미 한국 국민이 된 종업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이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17일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 류경식당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내려와서 정착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돌려보낸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본인 의사가 여기 남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북으로 보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본인 의사가 북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면 또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워낙 관심 있는 사안이어서.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아는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분 말씀은 종업원 몇 명, 지금 뭐 탈북한 종업원 중에서 몇 명은 행선지도 알지 못하고 남한에 왔다. 뭐 일종의 납치가 됐다라는 표현도 무리하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오긴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종업원 일부는 남고 일부는 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태시성을 가진.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자, 또 굉장히 꼬여 있는 이런 상황을 풀 주인공도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오늘 워싱턴으로 출국을 해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갔는데 아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돌아와서 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한 라인을 가동하지 않을까 그런 분석과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꼬여 있는 문제들이 빨리 풀려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대전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타협안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를 28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인데 28일이면 딱 일주일 남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경찰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에게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고